재벌 할머니가 거지로 변장해 며느리들을 시험합니다. 모두 냉대했지만 막내 며느리만 극진히 모셨죠. 그런데 6년간 유산을 노린 계획적 연기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는데 과연 몇백억 유산은 누구에게 갈까요?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아침 햇살이 대리석 바닥을 따라 부드럽게 흘러내렸습니다. 73세 박순자는 15평짜리 거실 한가운데 홀로 앉아 식탁을 바라봤어요. 12명이 앉을 수 있는 긴 테이블이었지만 오늘도 의자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죽 한 그릇을 떠먹었어요. 고급 식기에 담긴 음식이었지만 맛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벽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려 퍼졌어요. 며느리들은 명절에도 잠깐씩만 들르죠. 어머님 바빠서요. 그 말만 남기고 가버립니다. 순자의 손이 떨렸어요. 손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용돈 받으러 올 때만 왔다가 돈 받으면 바로 나갔어요. 정말이지 이 넓은 집에서 나는 뭐란 말인가. 식사를 마치고 순자는 2층 침실로 올라갔습니다. 화장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벨벳 주머니를 꺼냈어요. 손으로 천천히 열자 작은 금반지 하나가 나왔습니다. 50년 전 시집 올 때 시어머니에게 받은 유일한 유품이었어요. 반지 안쪽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진심. 순자는 반지를 손가락에 끼워 보았어요. 예전엔 헐렁했는데 이제는 꼭 맞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손가락이 말라서 맞게 된 건지도 몰랐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원에는 정원사가 고용되어 나무를 다듬고 있었어요. 집안 곳곳을 청소하는 가사도우미도 3명이나 됐습니다. 하지만 순자와 말을 나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날 오후 순자는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30년 거래한 김 변호사가 반갑게 맞이했어요. 회장님,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유언장을 미리 써두려고 합니다. 아직 건강하신데 벌써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 변호사는 서류를 꺼내며 물었습니다. 재산 분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단 보류입니다. 먼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순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김 변호사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옷장 구석에서 오래된 옷들을 꺼냈습니다. 20년도 더 된 남편의 낡은 코트, 색이 바랜 스웨터, 해진 바지. 거울 앞에서 그 옷들을 입어봤어요. 화려한 한복과 진주 목걸이를 벗어던지고 초라한 옷을 걸치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순자는 거울 속 자신을 오래 쳐다봤어요. 내가 죽기 전에 진짜 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봐야겠어. 그날 밤 순자는 작은 가방 하나만 챙겼습니다. 여벌 옷 몇 벌과 약간의 현금, 그리고 낡은 금반지. 현관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감쌌어요. 뒤돌아보니 환하게 불 켜진 저택이 보였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돌리고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에 든 가방이 무거웠지만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택시를 타고 시내로 향했습니다. 기사가 백미러로 순자를 힐끔 쳐다봤어요. 초라한 옷차림이 눈에 띄었던 거죠. 어디 가세요? 강남구 대치동입니다. 큰 며느리 이미선의 집 주소였어요.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시작되는구나. 택시가 고급 아파트 단지 앞에 멈췄어요. 순자는 요금을 내고 천천히 내렸습니다. 무릎이 약간 아팠지만 참을 만했어요. 경비원이 순자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누구 찾으세요? 1204호 이미선 C집인데요. 경비원은 순자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낡은 코트와 해진 신발.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미선 씨 어머니세요?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시어머니시구나. 인터폰으로 연락하고 올라가세요. 순자는 인터폰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1204호 버튼을 눌렀어요. 마이너스 누구세요? 미선의 목소리였습니다. 순자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대답했어요. 나야, 미선아. 어머니. 인터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순자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어요. 문이 열리고 복도가 보였습니다. 1204호 현관문 앞에 섰을 때 순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이미선이 나타났어요. 명품 원피스를 입고 완벽하게 화장한 얼굴이었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미선의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가득했어요. 순자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선아, 나 치매가 온 것 같아. 집을 나왔는데 어떻게 돌아가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네, 치매요? 미선은 순자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낡은 코트, 해진 가방, 초라한 모습. 평소 고급 한복만 입던 시어머니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집에 좀 있을 수 있을까? 며칠만. 미선의 얼굴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처음의 놀람은 서서히 귀찮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이러시면 곤란한데요. 저희도 사정이 있어서. 문틈 사이로 집안이 보였어요. 넓은 거실, 고급 가구들. 충분히 한 사람 묵을 공간은 있었습니다. 병원 먼저 가보시는 게 어때요? 치매라면 제대로 검사받아야죠. 순자는 미선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는 걱정이 아니라 회피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걱정하는 척도 안 하는구나.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긴 좀 좁아요. 방도 부족하고요. 50평이 넘는 아파트가 좁다니. 순자는 쓴웃음을 지을 뻔했지만 참았어요. 요양원이 더 편하실 거예요. 전문가들도 있고 어머님 같은 분들도 많으시고. 미선은 핸드백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10만 원권 5장을 꺼내 순자에게 내밀었어요. 이거라도 쓰세요. 택시 타고 병원 가시고 나머지는 식사비로 쓰시고요. 돈이 순자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종이의 차가운 감촉이 느껴졌어요. 제가 바빠서요.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딱 짧고 단호한 소리였어요. 순자는 복도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손에 쥔 돈을 내려다봤어요. 50만 원. 평소 미선에게 명절 때마다 수백만 원씩 주던 게 생각났습니다. 결국 이 정도 가치였구나, 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어요. 아파트 단지 입구에 벤치가 하나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곳에 앉았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11월의 밤 공기는 쌀쌀했어요. 순자는 낡은 코트 깃을 세웠습니다. 손에 쥔 돈을 다시 봤어요. 떨리는 손으로 한 장 한 장 세어봤습니다. 나를 50만 원으로 계산했구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아직 시험은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엔 새 며느리의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둘째 은혜는 어떨까? 순자는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참았어요. 택시를 잡아 타고 말했습니다. 송파구 가락동으로 가주세요. 둘째 며느리 최은혜의 집이었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어요. 창밖으로 화려한 강남의 야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순자는 낡은 금반지를 만지작거렸어요. 진심이라는 글자가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진심이 뭘까? 정말 이 세상에 그런 게 있긴 한 걸까?
30분쯤 지나 택시가 멈췄습니다. 오래된 빌라촌이었어요. 미선의 고급 아파트와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요금을 내고 내렸습니다. 은혜의 집은 3층이었어요. 좁은 계단을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302호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낡은 초인종을 눌렀어요. 안에서 아이들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목소리. 마이너스 누구세요? 나야, 은혜야. 시어머니. 문이 열렸습니다. 최은혜가 문을 열었어요. 앞치마를 두른 채 머리는 산발이었고 얼굴엔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님? 은혜의 눈이 커졌어요. 순자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당황한 표정이 됐습니다. 은혜야, 미안한데 하룻밤만 재워줄 수 있을까? 무슨 일이세요? 큰 집은 안 가시고. 집을 나왔어. 어디가 우리 집인지 헷갈리고. 치매가 온 것 같아. 은혜는 망설였어요. 뒤에서 남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이너스 누구야? 어머님이세요. 마이너스 뭐? 어머니가? 은혜의 남편이 현관으로 나왔어요. 순자를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일단 들어오세요. 은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순자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거실이었어요. 30평도 안 돼 보이는 빌라. 거실 한쪽에는 아이들 장난감이 어질러져 있었고 빨래가 소파에 쌓여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물 드릴게요. 은혜가 컵을 가져왔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며 은혜를 불렀어요. 마이너스 여보, 잠깐만. 은혜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지만 목소리는 새어나왔어요. 마이너스 왜 그냥 들였어? 큰 집으로 보내지. 그래도 시어머니신데. 마이너스 여긴 좁잖아. 어디 모실 데도 없고. 순자는 물을 마시는 척하며 그 대화를 들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정말이지 환영받지 못하는 게 이렇게 아프구나. 잠시 후 은혜가 나왔어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녁은 드셨어요? 아니, 아직. 그럼 간단히 드릴게요. 은혜는 부엌으로 가서 라면을 끓였어요. 김치와 함께 상에 내왔습니다. 많이 부족하죠? 집에 이것밖에 없어서. 순자는 라면을 먹었어요. 맛은 없었지만 꾹꾹 삼켰습니다. 식사 후 은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하룻밤만 주무시고 내일은 큰언니 집으로 가시면 안 될까요? 거기가 넓고 좋잖아요. 큰 집에서 왔어. 좁다고 안 된대. 아. 은혜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남편이 거실로 나와 TV를 켰습니다. 일부러 소리를 크게 틀었어요. 어머님, 방이 없어서요. 다용도실에서 주무셔야 할 것 같아요. 괜찮아. 은혜는 다용도실 문을 열었습니다. 2평도 안 되는 좁은 공간이었어요. 청소도구와 빨래 바구니가 있었습니다. 이불 깔아드릴게요. 은혜가 얇은 이불을 가져와 바닥에 깔았어요. 순자는 그 위에 누웠습니다. 불편하시면 말씀하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순자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세제 냄새가 났습니다. 밤 11시쯤 됐을까요? 거실에서 은혜 부부의 대화가 들렸어요. 마이너스 내일 당장 보내. 재산 많으면서 왜 우리한테 와서 이래. 그래도 어떡해. 마이너스 큰 집이나 작은 집으로 보내. 우리가 왜 모셔야 해.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나는 정말 이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었나? 새벽 4시, 순자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이불을 개고 다용도실 문을 열었어요.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모두 잠들어 있었어요. 순자는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삐걱. 작은 소리가 났지만
아무도 깨지 않았어요. 문을 닫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새벽 공기는 더 차가웠어요. 숨을 쉴 때마다 입에서 하얀 김이 나왔습니다. 근처 24시간 카페를 찾아갔어요. 따뜻한 커피를 시켜 앉았습니다. 수첩을 꺼내 마지막 주소를 봤어요. 막내 며느리 강지영의 집. 이게 마지막이야. 순자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하늘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지영이는 착한 애였지. 항상 나한테 잘해줬어. 순자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제발 지영이만큼은 다르길. 아침 8시 순자는 택시를 타고 지영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택시가 조용한 주택가에 멈췄습니다. 깔끔한 2층 단독주택이 보였어요. 마당에는 예쁜 화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택시에서 내려 대문 앞에 섰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으니까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강지영이 나타났습니다. 순자를 보는 순간 지영의 눈이 커졌어요. 어머님, 어떻게 된 일이세요? 지영이 급히 나와 순자를 부축했습니다.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나 집을 나왔어. 어디가 집인지 헷갈리고. 어머님 들어오세요. 빨리요. 지영은 순자를 안으로 안내했어요. 따뜻한 거실이었습니다. 부드러운 소파에 순자를 앉혔어요.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언니들한테는 안 가셨어요? 갔었어. 근데 순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영은 순자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여기서 편히 계세요. 제가 모실게요. 지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안도했어요. 역시 지영이는 달라. 씻으시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으세요. 옷장에 제 옷 있으니까요. 지영은 순자를 욕실로 안내했습니다. 따뜻한 물이 나왔어요. 순자는 며칠 만에 제대로 씻었습니다.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나오니 식탁에 음식이 차려져 있었어요. 따끈한 미역국, 갓 지은 밥, 정성스럽게 구운 생선. 드세요. 많이 드셔야 해요. 지영은 옆에 앉아 순자가 먹는 걸 지켜봤습니다. 순자는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떠먹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역시 이 아이만큼은.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영은 정말 극진히 순자를 모셨어요. 아침마다 따뜻한 물을 준비했고 약도 챙겨줬습니다. 어머님,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 가실래요? 좋지. 두 사람은 동네를 천천히 걸었어요. 지영은 순자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배고프시죠? 저기 식당 괜찮아요. 작은 식당이 보였어요. 영란식당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들어가자 식당 주인이 반갑게 맞이했어요. 58세쯤 돼 보이는 통통한 여자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순자는 그 목소리에서 묘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뭐 드릴까요? 된장찌개 2개요. 네, 금방 나와요. 식당 주인 김영란은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따끈한 찌개가 나왔습니다. 많이 드세요. 반찬 더 필요하면 말씀하시고요. 순자는 밥을 먹으며 영란을 힐끔 쳐다봤어요. 영란은 다른 손님들에게도 똑같이 친절했습니다. 젊은 대학생이 들어왔어요. 허름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아저씨, 오늘도 왔네요. 앉으세요. 영란은 그 학생에게도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어요. 뭐 드실래요? 저 김치찌개 하나요. 공기밥 작은 걸로요. 큰 걸로 드려야지. 젊은 사람이 많이 먹어야지. 학생이 난처한 표정을 짓자 영란이 웃으며 말했어요. 서비스예요. 많이 드세요. 순자는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이 사람은
다르네. 식사를 마치고 계산할 때 영란이 반찬 몇 개를 챙겨줬어요. 집에 가서도 드세요. 고맙습니다. 또 오세요. 밖으로 나오는 순자에게 지영이 말했어요. 어머님, 저 아줌마 원래 저래요. 동네에서 유명해요. 그래? 네.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준대요. 순자는 뒤돌아 식당을 봤습니다. 영란이 테이블을 닦고 있었어요. 저런 사람도 있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는 지영의 손을 꼭 잡았어요. 지영아, 고마워.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한 거예요. 지영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너무 완벽해서 순자는 잠깐 의아했어요. 하지만 곧 그 생각을 지웠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봐. 그날 밤 순자는 지영이 준비한 방에서 편히 잤어요. 오랜만에 푹 잔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몰랐어요. 지영이 거실에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다는 걸.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영의 보살핌은 계속됐어요. 순자는 점점 마음을 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순자는 지영을 불렀어요. 지영아, 이야기 좀 하자. 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순자는 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만 믿을 수 있겠어. 언니들은 날 버렸어. 어머님. 지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순자는 그 모습에 확신했습니다. 내 재산 너한테 다 줄게. 네. 어머님 무슨 말씀을. 괜찮아. 너만 나한테 진심이었어. 변호사한테 연락해서 유언장 바꿀 거야. 지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언니들도 있는데. 괜찮아. 내 맘이야. 순자는 지영을 꼭 안았습니다. 지영도 순자를 안았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평생 잘 모실게요.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일찍 잠들었어요. 약을 먹어서 그런지 머리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밤 11시쯤 화장실이 급해서 깼어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거실에서 지영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전화 통화 중이었습니다. 응, 곧 끝나. 유언장만 바꾸면 돼. 순자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언니들 한 푼도 못 받아. 내가 다 받을 거야.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 유산 받으면 바로 이혼할게. 그리고 우리 새 삶 시작하는 거야. 순자는 벽에 기댔어요.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연기하는 거 진짜 힘들어. 매일 착한 며느리 노릇하려니까. 그래도 몇백억인데 참아야지. 지영이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차갑고 낯선 웃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주치의한테 물어봤더니 얼마 안 남았대. 1년? 아무튼 오래 안 걸려. 순자는 가슴을 쥐어잡았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6년이야. 6년 동안 준비한 거야.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지영이 방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순자는 벽에 기댄 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순자는 천천히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만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이것도 연기였구나. 새벽이 되자 순자는 조용히 일어났어요. 지영의 방 앞을 지나 거실로 갔습니다. 지영의 서재 문을 열었어요. 책상 서랍을 천천히 열어봤습니다. 파일 하나가 보였어요. 박순자 재산 목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어요. 부동산 목록, 주식 계좌, 예금 내역. 모든 게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병원 진단서 사본이 있었어요. 순자의 건강 기록이었습니다. 예상 여명 1-2년.
순자는 그 글자를 오래 쳐다봤어요. 나는 죽어가고 있었구나. 마지막 페이지에는 변호사 연락처와 메모가 있었습니다. 유언장 변경 절차 확인 완료. 11월 말까지 실행. 순자는 파일을 덮었어요. 서랍을 닫고 서재를 나왔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어요.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가방에서 낡은 금반지를 꺼냈어요. 진심이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진심. 진심이 뭘까? 순자는 반지를 손에 쥐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 거짓이었어. 다 연기였어. 아침 8시 지영이 방문을 두드렸어요. 어머님, 아침 드세요. 순자는 눈물을 닦고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금방 나갈게. 네. 오늘 미역국 끓였어요. 어머님 좋아하시잖아요. 지영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어요.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순자는 거울을 봤어요. 늙고 지친 얼굴이 보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낡은 금반지를 다시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식탁에는 따뜻한 아침이 차려져 있었어요. 지영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서 앉으세요. 많이 드셔야 해요. 순자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지만 밥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억지로 먹었습니다. 웃으며 말했어요. 맛있다, 지영아. 다행이에요. 더 드릴까요? 아니, 괜찮아. 순자는 지영을 쳐다봤습니다. 그 완벽한 미소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 이제 알아버렸어요. 정말이지, 사람이 이렇게 무서울 줄이야.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조용히 가방을 챙겼습니다. 지영이 장을 보러 나간 사이였어요. 현관문을 열고 나왔어요.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지?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무릎도 아팠습니다. 그냥 걷기만 했어요. 1시간쯤 걸었을까요? 공원이 나왔습니다. 벤치에 앉았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회색빛 구름이 가득했어요. 나는 뭘 믿고 살았을까?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떨어졌어요. 순자는 그걸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지영의 전화였습니다. 순자는 전화를 끊었어요. 다시 울렸습니다. 또 끊었어요. 세 번째 전화가 왔을 때 순자는 핸드폰을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점점 많아졌습니다. 순자는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비를 맞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내 평생이 이거였구나. 돈만 믿고 살았어요. 돈으로 사랑을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자식들에게도 돈을 줬어요. 며느리들에게도 돈을 줬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비가 점점 세게 내렸습니다. 옷이 흠뻑 젖었어요. 머리카락에서 물이 똑똑 떨어졌습니다. 순자는 웃었어요. 쓰게 웃었습니다. 이제 죽을 때도 됐는데, 1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때였어요. 누군가 우산을 머리 위로 씌워줬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들었어요. 김영란이 서 있었습니다. 식당 아줌마였어요. 할머니, 왜 이러고 계세요? 영란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어요. 감기 걸려요. 우리 집 가까우니까 가서 좀 쉬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보세요, 흠뻑 젖으셨잖아요. 영란은 순자를 일으켜 세웠어요. 순자의 팔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제 집이 여기서 5분 거리예요. 조금만 힘내세요. 왜 저한테 이러세요? 저 모르시잖아요. 사람이 어려우면 돕는 거죠. 영란은 담담하게 말했어요. 특별한 이유 필요 없어요. 순자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빗물인지 눈물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영란의 집은 작은 빌라였어요. 20평도 안 돼 보였습니다. 들어오세요. 집안은 단정했어요. 화려하진 않았지만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옷 갈아입으세요. 제 옷 드릴게요. 영란이 깨끗한 옷을 가져왔어요. 순자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실에 나오니 따뜻한 차가 준비돼 있었어요. 생강차였습니다. 드세요. 몸 좀 녹이세요. 순자는 차를 받아 마셨어요. 따뜻함이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영란은 맞은편에 앉았어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그 침묵이 편했습니다. 순자는 차를 마시며 눈물을 흘렸어요. 영란은 티슈를 건넸어요. 여전히 아무 말 없었습니다. 한참 후 순자가 입을 열었어요. 저 죽을 때가 됐나 봐요. 무슨 말씀이세요? 병원에서 1년 남았대요. 그것도 모르고 사람들 시험했어요. 순자는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거지 행세한 것, 며느리들의 반응, 지영의 배신. 영란은 조용히 들었어요. 힘드셨겠어요. 그게 다였어요. 위로도 조언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 한마디. 하지만 그게 가장 큰 위로였어요. 오늘 여기서 주무세요. 내일 생각하세요. 영란은 작은 방을 내줬습니다. 깨끗한 이불이 깔려 있었어요. 편히 쉬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순자는 이불 속으로 들어갔어요. 오랜만에 따뜻했습니다. 이게 진짜 사람의 마음이구나.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만은 아니었습니다. 밖에서 영란이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물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그 소박한 소리들이 마음을 편하게 했습니다. 순자는 가방에서 낡은 금반지를 꺼냈어요.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진심이라는 글자가 손바닥에 눌렸어요. 이제야 알았어. 진심이 뭔지. 창밖을 봤습니다. 비는 그쳤어요. 구름 사이로 달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순자는 눈을 감았어요. 오랜만에 편히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내일은 뭘 해야 하지? 잠들기 전 순자는 생각했어요. 이제 정리할 때야. 모든 걸.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영란의 집에서 천천히 기운을 되찾았어요. 어느 날 아침 순자는 영란에게 말했습니다. 영란 씨, 도와주셔서 정말 고마웠어요. 이제 갈게요. 어디 가실 건데요? 정리할 게 있어서요. 순자는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챙겼어요. 영란이 도시락을 싸줬습니다. 점심때 드세요.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또 힘들면 언제든 오세요. 순자는 영란의 손을 꼭 잡았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세상이 그나마 살만한가 봐요. 택시를 타고 시내 호텔로 갔습니다. 고급 호텔이었어요. 순자는 스위트룸을 잡았습니다. 방에 들어가 샤워를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야.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회장님, 어디 계셨습니까? 연락이 안 되셔서. 김 변호사, 내일 오후 2시에 그랜드 호텔 연회장 예약해 주세요. 연회장이요? 네. 새 며느리에게 연락해서 꼭 오라고 하세요. 중요한 일이라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언장 가져오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 다음 날 오후 2시 그랜드 호텔 연회장. 순자는 단정한 한복을 입고 나타났어요. 깔끔하게 빗은 머리, 진주 목걸이.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연회장 안에는 새 며느리가 앉아 있었어요. 이미선, 최은혜, 강지영. 순자가 들어서자 세 사람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님?
미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치매가 아니었어요? 순자는 천천히 상석에 앉았습니다. 김 변호사가 옆에 섰어요. 앉으세요. 새 며느리는 눈치를 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순자는 세 사람을 차례로 쳐다봤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치매가 아니었어요. 시험이었죠. 시험이요? 미선이 물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당신들의 진심을 보고 싶었어요. 새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어요. 미선 씨, 당신은 50만 원 주고 날 쫓아냈죠. 요양원 보내라고 했고요. 미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혜 씨, 당신은 하룻밤 재워주고 다음날 바로 내보냈어요. 다용도실에서 재우면서요. 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리고 지영 씨, 지영은 여전히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진심으로 모셨잖아요. 저는 달랐잖아요. 진심? 순자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어요.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당신이 쓴 거잖아요. 내 재산 목록, 건강 기록, 변호사 연락처. 지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순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6년이라고 했죠. 6년 동안 준비했다고. 유산 받으면 이혼할 거라고. 어머님, 그건 전화 통화 다 들었어요. 내가 1년밖에 안 남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지영은 입술을 떨었어요.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세 사람을 쳐다봤어요. 당신들 모두 날 돈으로만 봤어요. 사람으로 본 게 아니었죠. 어머님 죄송합니다. 미선이 고개를 숙였어요. 은혜도 울며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그때 제가 하지만 순자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어요. 사과는 필요 없어요. 이미 늦었으니까. 김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유언장입니다. 오늘 다시 작성했어요. 새 며느리가 긴장한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각자에게 1억씩 줄 겁니다. 그게 전부예요. 1억이요? 미선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머님 재산이 몇백억인데 나머지는 진짜 선의를 베풀어준 사람에게 줄 겁니다. 누구요? 순자는 잠시 침묵했어요. 당신들이 알 필요는 없어요. 지영이 일어섰습니다. 어머님 제발이요. 저 정말 죄송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앉으세요. 순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지영은 주저앉았습니다. 기회는 이미 줬어요. 당신들이 날 버렸을 때 새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순자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확인하고 봉인했어요. 이제 할 말은 다 했어요. 가세요. 어머님, 더 이상 어머니라고 부르지 마세요. 우리는 이제 남이에요. 새 며느리는 일어섰습니다. 지영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후회할 거예요, 어머님. 순자는 지영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후회하는 건 당신들이겠죠. 세 사람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순자는 혼자 남았습니다. 김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아요. 이제야 속이 시원하네요. 하지만 순자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이렇게 끝나는구나.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일만 남았어. 순자는 가방에서 낡은 금반지를 꺼냈어요.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진심, 이제 알았어.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20평짜리 조용한 동네의 아파트였습니다. 큰 저택을 떠나 이곳으로 왔을 때 처음엔 좁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지금은 딱 맞았습니다. 혼자 살기에 적당했죠. 아침이 왔습니다.
순자는 창문을 열고 공기를 마셨어요. 상쾌했습니다. 간단히 아침을 먹고 외출 준비를 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가방에 서류 봉투를 넣었어요. 그리고 낡은 금반지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영란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걸어서 15분 거리였어요. 천천히 걸었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참을만 했어요. 식당 앞에 도착했습니다. 영란식당 간판이 따뜻하게 보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영란이 반갑게 맞이했어요. 순자를 보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오셨어요? 오늘은 뭐 드실래요? 영란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영란은 순자를 구석 자리로 안내했어요. 차를 가져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순자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거 드리려고요. 뭐예요? 열어보세요. 영란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들이 나왔어요. 건물 등기부등본, 통장, 그리고 편지 한 장. 영란의 손이 떨렸어요. 이게 뭐예요? 이 건물이에요. 이 식당 건물. 원래 내 거였어요. 네. 이제 당신 거예요. 영란은 고개를 저었어요. 서류를 도로 밀었습니다. 안 돼요. 이건 너무 큰 걸요. 못 받아요. 왜요?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이렇게까지 받을 이유가 없어요. 순자는 영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날 도와줬어요. 그게 진짜 선이죠. 할머니, 내 며느리들은 다 돈만 봤어요. 하지만 당신은 달랐어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비 오는 날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우산을 씌워줬죠. 그냥 사람이 어려우면 돕는 거죠.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세상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영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이건 너무. 제발 받아주세요. 내가 죽기 전에 진짜 좋은 사람에게 주고 싶어요. 영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순자도 눈물을 닦았어요. 고마운 건 나예요. 당신이 있어서 사람이 다 나쁜 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뜻했습니다. 할머니,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조용히 살 거예요. 작은 아파트에서. 외롭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가끔 여기 밥 먹으러 올게요. 언제든 오세요. 제일 좋은 자리 남겨둘게요. 순자는 웃었어요.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점심을 먹었어요. 영란이 특별히 정성껏 차려준 밥상이었습니다. 많이 드세요. 맛있어요. 식사 후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벌써 가세요? 네. 피곤해서요. 조심히 가세요. 또 오세요. 꼭 올게요. 식당을 나서는데 영란이 뒤따라 나왔어요. 할머니. 응? 영란은 순자를 꼭 안았습니다. 행복하세요. 꼭요. 순자는 영란의 등을 토닥였어요. 당신도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이었어요.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이제야 편해진 것 같아.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집 안으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조용했어요.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순자는 주머니에서 낡은 금반지를 꺼냈습니다.
진심이라는 글자를 오래 쳐다봤어요. 이제 알았어. 진심이 뭔지. 반지를 손가락에 끼웠습니다. 햇빛에 반짝였어요. 며느리들은 어떻게 지낼까? 순자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삶을 살겠죠. 후회하면서 아니면 원망하면서. 하지만 그건 이제 내일이 아니야. 순자는 일기장을 꺼냈어요. 펜을 들고 천천히 썼습니다. 오늘 영란 씨에게 건물을 넘겼다. 평생 돈으로 사람을 샀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소중한 건 돈이 아니었다. 이제야 알았다. 아직 1년이 남았다. 남은 시간 조용히 살아야지. 혼자지만 외롭지 않게.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간단히 저녁을 먹고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어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 순자는 보다가 채널을 돌렸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마이너스 어머니, 어디 계세요? 지영이가 이혼하겠대요. 그래, 알았어. 너희들 알아서 해. 마이너스 어머니, 유산은 어떻게? 그건 너희가 신경 쓸 일 아니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과 엮이고 싶지 않았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고요했어요. 내일은 뭐 하지? 영란 씨 식당 가볼까? 아니면 공원 산책이나 할까? 순자는 작은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소박했지만 행복한 계획들이었어요. 눈이 감겼습니다. 잠이 왔어요. 오랜만에 편한 잠이었습니다. 꿈을 꿨어요. 남편이 나왔습니다. 젊은 시절의 남편. 마이너스 잘했어. 이제 편히 쉬어. 순자는 꿈속에서 웃었어요.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순자는 눈을 떴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야. 손에 낀 금반지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진심. 이제야 진짜 사람 사는 게 뭔지 알 것 같아. 순자는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조용하지만 따뜻한 그런 하루를요.